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잘 지냈죠? 그죠? 자, 오늘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드디어 중학교 3학년 개학 전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업을 항상 이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서브로 만나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드리기로 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온라인 수업의 중요도는 여전히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하면은 신라 말기에 이제 정치, 경제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진골이 서로 왕위 다툼을 하면서 타락을 했다. 김원창의 난 기억나시죠? 경제, 이제 이 진골들이 이제 본인의 권력 다툼과 그 다음에 굉장히 눈누력했던 특히 진성여왕 때 그렇게 이제 수탈을 많이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그 삶을 못 이겨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그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이 중앙에서 이 농민 반란을 진압을 못하니까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농민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했죠. 그 세력이 누구냐라면은 호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호족은 주로 어딨냐? 지방에 있는데요. 지방에 살면서 실질적인 왕이 되는데, 자, 오늘 배울 파트 이겁니다. 이 호족들이 이 백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좀 나쁜 말로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라는 어찌됐든 왕조 국가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죠. 그러면 세상에 태양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그렇죠. 왕한테 내야 됩니다. 자, 군사는 어느 나라 병사가 돼야 됩니까? 신라의 병사가 돼야 되는데, 자, 호족이 뭡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방 세력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백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호족을 선택을 하느냐. 근데 이 호족을 선택한다는 거 뭘 뜻하면 반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반역 is 곧 뭡니까? 나만 죽나? 가족들까지. 그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족들은 이 백성들한테 뭘 강요해야 되는 겁니까? 반역을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뭘 줘야 됩니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음. 신뢰를 나름 그럴듯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내 얼굴 봐봐. 잘생겼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와이프랑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딱 가서 와이프, 내 얼굴 봐봐. 잘생겼지. 결혼하자. 이러면 누가 어느 세상에 어느 여자가 결혼할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직업이 이거고, 나는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나는 10년 동안의 계획은 이러할 것이고, 나는 정치적 성향은 이러하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발표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교제를 해 나가면서 은연중에 와이프한테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 나 아니면 안 돼. 나 같은 남자 네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호족들이 백성들한테 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지금 보게 될 텐데요. 크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기존의 불교가 교종이었어요. 이 교종이었던 것을 이제 선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이 호족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종은 약간 여러분 의상 기억나시죠? 엘리트, 그죠? 공부를 중심으로 한 화엄종이었다면 선종은 약간 이론 중심이라면 선종은 약간 실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저번 시간에 인트로 보셨죠? 여기는 주로 이제 극락에 가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면 여기는 이제 명상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쪽을 선호하겠죠.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글도 아니고 한문으로 된 그 설법을 언제 공부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선종에 이제 백성들이 빠지게 되고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본 이 호족들이 이 선종에게 투자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결과가 여기 사진이 이제 나올 건데 이 승탑, 그 다음에 탑비와 같은 유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승탑은 특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승탑이 요때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라면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보냐면 이 승탑에 그림이 딱 주어지고 다음 중 이 승탑이 지어진 시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오고요, 한능,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중학교 시험 문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종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지방에서 인기가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승탑의 위치는 주로 중앙이 경주 주변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각 지방마다 있겠습니까? 그렇죠. 각 지방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명상 앉아가지고 요거 알죠? 요거 알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풍수지리입니다. 자, 풍수지리가 뭐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산과 땅, 물의 기운이 사람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도읍지나 사원의 터를 정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과 땅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옛날에 영화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망하긴 했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나라가 좀 이렇게 힘든 건데 힘든 이유를 땅에서 찾는 겁니다. 땅이 힘이 있어.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도움을 하냐 마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겁니다. 지금 신라가 이렇게 힘들고 백성들이 대부분 도적이 되고 중앙에서는 그 도적을 못 막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 원초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경주의 기운이 다 소진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주의 기운이 다 소진되었다. 왜? 천년의 역사잖아요. 나라의 그 크기가 나라의 그 나이가 100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의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1000년쯤 됐으면 다 썼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지방이 뜬다
근데 그 지방이 누구 지방이야? 우리 지방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는 이때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공부하시면서 다른 문제집에 삼국신라 시대 아니면 고조선 시대 아니면 부여고력조동의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시대에 풍수지리설이 있었다. 그럼 다 틀린 겁니다. 풍수지리는 언제? 그죠? 신라 말기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씁니다. 유학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는 학문이죠. 국가가 아무래도 나라답게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유학을 무시할 수가 없죠. 말했잖아요. 충과, 효, 그 다음에 선진국이었던 중국 등등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유학을 기본 근간으로 틀을 딱 잡아놔야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불교 쪽으로 빠지거나 너무 이 풍수지리 빠지면요. 이거는 스님과 뭔가 도사가 나라의 왕이 된다. 뭔가 느낌이 딱 안 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유학 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유학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 전문가들이 누구냐? 육두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뭡니까? 반신라적인 태도를 취했던 육두품들이 지방오족과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그 각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그럴듯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갔다. 기억나시죠? 최언이, 최승우, 이 최치원의 후손들로 모이는 이 육두품, 최씨 집안의 이 육두품들이 각각 후고구려, 후백제의 그 궁예와 이 견원 밑으로 들어가서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의 기본 틀을 만든 신하들도 다 육두품 최씨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고려를 만든 건 최씨고 조선을 만든 건 정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8페이지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후 삼국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굉장히 많은 지방오족이 있었다면, 약간 서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순서대로는 견훤입니다. 견훤은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죠. 진성여왕 때 도둑이었다. 뭐 도둑을 장악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견훤은 원래 신라의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뭡니까? 도둑들 때려잡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아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무렵 뭐가 많아요? 도둑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데 보통 도둑이나 나쁜 악당이나 좀비 이런 거 때려잡으면 나의 명성이 올라갑니까? 나의 명성이 떨어집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세력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이제 광주 지역과 그 다음에 전주 지역, 지금의 완산주, 지금의 전주인데 완산주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완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읍을 합니다. 나라 이름을 후백제다라고 나라를 만드는데 연도는 매우 쉬워요. 900년
네, 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날짜를 적는 이유는 이 900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순서를 봐야 돼요. 후 백제가 먼저 생겼냐, 후 고구려가 먼저 생겼냐.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궁예입니다. 옛날 그 드라마 아시죠? 내가 미륵이니라 뭐 이런 이제 나오잖아요. 애꾸는 궁예 해서 나오죠. 궁예는요 원래 왕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왕족의 삶이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왕족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왕족은 굉장히 그 삶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궁예가 권력 다툼에서 패배를 했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뭐 설에 의하면 그 몰래 이 궁예의 엄마가 궁예를 이제 자기 보모를 시켜가지고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탈출을 하다가 이제 이 궁예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힘들어 못 갈 것 같다. 우리 이 궁예를 잘 부탁하오. 패스를 했는데 이게 잡을 때 잘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농구를 했기 때문에 잘 잡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 공을 만들 일이 잘 없잖아요. 잘못 잡아가지고 눈을 찔려가지고 애꾸 눈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궁예가 사실은 왕족이지만 커온 가정을 보면은 굉장히 비참했다. 그래서 도둑배를 전전합니다. 기헌, 양길과 같은 도둑배. 그 다음에 다른 지방오족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01년이에요. 901년이에요. 그래서 이 궁예는 처음에는 이 지방오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굉장히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예가 이제 왕족에서 쫓겨나서 뭘로 전직을 하냐면요, 스님으로 전직을 하거든요. 스님의 미덕이 뭡니까? 뭐죠? 재물을 탐닉하지 않는 청렴결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 뭡니까? 정치 세력들 간의 그런 부패에 지쳐있는 백성들이 이 궁예가 기존에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의 재산 같은 걸 뺏어가지고 막 백성들 막 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메시아로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예가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다라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후고구려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본격적인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삼국의 통일 과정. 지도와 함께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도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도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송화, 두 번째는 철원, 세 번째는 김제, 네 번째 경주, 다섯 번째 완산 이렇게 순서대로 역사적 사건을 나열을 해 가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송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후고구려 때 이때 누가 등장하는 왕건이 등장을 합니다. 왕건이 등장을 하고 많은 공을 세워요. 그래서 시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중은요 넘버 2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왕건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송악 부자 출신. 돈이 굉장히 많은 송악에서의 부자 출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깔끔하고 핸섬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넘버 2인 거야. 이제 궁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는 이제 몰락한 양반이고 그 다음에 뭐 지지세력도 많이 없고 나는 더군다나 스님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돈도 없고 근데 얘는 태생부터 부자고 사교성도 좋고 잘생겨서 넘버 2까지 갔단 말입니다. 계급을 주고 싶지 않아도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화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철원으로 천도합니다. 이때 이제 철원으로 촌대하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요 후코를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라고 한다면은 마진. 그러다가 또 나라 이름을 또 태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연호 알죠? 연호 달력도 달력 명칭을 계속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무태, 뭐 성책, 그 다음에 뭐 수덕만세, 정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느낌만 보세요. 철원으로 가서 궁예가 좀 이상해진 거죠.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우리 반에 교훈이 뭐 슬기롭고 올바르고 튼튼하게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확고한 의지로 근데 교훈을 매달 바꾸는 거야. 뭔가 담임이 이상하잖아. 정신 상태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신 상태를 분석을 했더니 궁예가 실정을 합니다.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미륵불이라고 자처합니다. 미륵불이 뭐냐면 미래에 온 부처를 보십니다. 내가 미래에서 온 부처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극락으로 바꿀 거야. 뭐 그런 겁니다. 내 말만 믿으면 너네들 잘 돼. 그리고 뭐가 있다라고 주장하냐면요. 나는 관심법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기 때문에 출중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난 너네들의 마음을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부하를 죽입니다. 이제 보통 자기 부인이랑 뭐 바람을 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죽이는데 이 왕건을 견제해서 철원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궁의 입장에서는 왕건을 제일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왕건에게도 관심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왕건아, 네 배야. 너 우리 와이프랑 사랑했지? 바람 폈지? 보통 다른 부하들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죽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왕건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웃으면서 봐줘. 궁예가 웃으면서 봐줘. 웃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바람 폈다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다가는 나도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실정,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왕건이 왕이네. 왕건이 왕이 되고 철원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도읍하게 된다. 요게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썼네요. 요게 이제 1번과 이게 이제 2번의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의 내용이 이렇게 쫙 이어져 오게 됐다. 그리고 왕건이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고려는 원래 개성에서 처음 이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철원이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나라가 되었고 918년인가 그럴 겁니다. 되고 이제 그 이듬해 919년에 다시 송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있고 다시 이렇게 왔다. 이듬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김제에서는요. 자, 지금 견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930 몇 년이죠? 935년으로 가는 거예요. 935년에. 자, 그럼 텀이 919년과 이 935년은 약 한 16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이 16년 정도의 텀은 그냥 계속 싸웠다고 보면 돼요. 16년 동안은 계속 이제 이 왕건과 견훤이 계속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견훤이 유리했다가 뭐 왕건이 반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뭐 굳이 우리가 뭐 그죠? 그래서 935년에 이제 견훤이 늙어요. 이제 몸이 아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영웅들은 자식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자,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1아들이 없읍시다. 1아들이 있고 넷째 아들이 있는데 참 아들 많죠.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견훤이. 그러다 보니까는 첫째 아들 신검이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935년에 김제에 이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가 됩니다. 인질이 되었다. 갇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절에다가 가둬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완전 뭐 생반역이죠. 이때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935년에. 이런 꼬라지를 누가 봤냐면 4번 경주에서 경순왕이 신라왕 경순왕이 본 거예요. 경순왕이 꼬라지를 보니까 백제는 끝났구나. 그죠? 이건 뭐 자식 부모 싸우는데 이런 집안 꼬라지라면은 이 나라는 끝난 거야. 안 봐도 불보듯 뻔해. 끝났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뭡니까? 고려에게 항복을 합니다. 귀순한다고 하는데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벼슬을 하나 받아요. 사신관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경주의 사신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번째 완산주에서 이제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검이 항복을 하겠죠. 개판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왕건이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건 6번째 의입니다. 삼국 통일의 의 좀 지워야 되겠죠? 진정한 통일입니다.
아주 통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라의 통일은 사실 그 당나라에게 의존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통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려의 통일은 정말 이 왕건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진정하게 통일을 이뤄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권력의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뭡니까? 이제 골품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호족과 육두품을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또 발레 유민도 받아들였다. 수용함으로써 진짜 이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통일 신라는 인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에 발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는 뭐밖에 없어요? 고려밖에 없죠. 그래서 발해 유민을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500년 가까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이제 고려 조선의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부분은요. 특히 이제 선생님이 연도를 이렇게 적으면서 쭉쭉 순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스토리 작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쭉 한번 쓸 수 있을 정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과정을 물어보는 내용이 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내용이 좀 많았죠. 하지만 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어느 역사든지 나라가 멸망해 나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그 과정은요 좀 많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처음 만든 태조 그 왕의 업적까지 이렇게 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태조의 정책과 광종의 정책, 그 다음에 성종의 정책까지 해서 고려 초기에 능력 있는 왕들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매우 많이 아주 울트라 스페셜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좀 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노트 딱 펴놓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